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행복의 조건, 바로 건강이 아닐까요? 모든 행복의 기초는 좋은 건강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행복의 기초인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건강이죠. 건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거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는 반대적인 생각과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보면 행복의 조건을 많이 충족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일단 스트레스는 내가 무언가 일을 해도 안 될 때, 또 싫어하는 것을 또 해야 되는 경우, 어찌됐든 내 마음에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 좋았던 일도 있고 불편했던 일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았던 것, 그래서 우리가 삶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나씩 가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상담을 진행하기 전에요,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목과 어깨에 담이 반복이 된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근막 통증 증후군 어떤 질병일까요? 이 근막이라는 것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통증이 있거나 근막의 통증으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 운동에 제한이 있거나 이 유발점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써오던 말, 담 결린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엑스레이나 검사 소견상 이상이 없고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를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담에 걸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네. 박사님, 저도 담에 이제 좀 자주 걸리는 편이거든요. 네. 네, 심하게 운동을 한다던가 하면 맞습니다. 걸리는데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네. 자, 이렇게 통증 증후군, 근막 통증 증후군, 담이 걸리는 원인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원인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결국 근육을 과도하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동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충분히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재미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긴장을 하고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근막이 뭉치고 근육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세 이상입니다. 자세가 항상 우리가 일단 거북목이 자세로 무언가 계속 하다가 보면 이 가슴 쪽 근육은 뭉쳐지고 목과 등 쪽은 근육이 이완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한 자세로 계속이 되다 보면 가슴 쪽의 목의 앞쪽의 근육은 짧아지고 뒤쪽은 이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완과 수축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되는데 한 자세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근골격계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근막에 통증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이 근육과 근막도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영양과 산소 공급에 장애가 나타날 때 통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깨 통증과 손 저림이 있으면 목 디스크나 다른 질환으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 근막 통증 증후군과 감별돼야 되는 그런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사 소견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찰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50견이다.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겼다. 파열되었다. 석회성 건염이다. 목 디스크다. 이런 경우에는 근막 통증 증후군이 아니라 이 질환으로 인해서 근육에 근막에 통증이 오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십견, 목 디스크 등과 같이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요. 증상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통증입니다. 근육통. 또 하나는 그 아픈 곳을 누르지 않고 통증의 이제 유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에 연관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통증 유발점이 목 부분이라고 하면 두통이라든지 눈 주위의 통증, 귀 울림,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고 통증 유발점이 어깨의 근육이라고 하면은 팔이나 이제 손이 저리거나 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통증 유발점이 허리 쪽에서 나타난다고 하면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과 근막에 발생하는 만성적인 통증인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막 통증 증후군을 한방에서는 과연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첫 번째가 일단 원인이 이 경우에는 영상의학적으로 검사 소견상 이상이 없고 신경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떠한 치료를 하든지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원인이 이제 외상이라든지 과도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한 후나 운동한 다음 날이나 이렇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준비 운동과 본인의 운동의 강약을 조절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근육이 뭉치면서 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뭉치다 보니까 근막에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기분 좋게 하면 괜찮은데 뭔가 불편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 울화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세 이상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거북목, 일자목 또는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추나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를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고개를 약간 숙이고 한다 그러면 컴퓨터고 스마트폰이고 이렇게 들 수 있고 고개를 세우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함께 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근골격계에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병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함께 하면서 통증 개선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근육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안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맥상 자체가 산맥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래서 이때는 통증이 날씨가 화창한 날씨보다는 날씨가 흐리거나 낮보다는 밤에, 또 하나 안개나 이슬이 많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마목 또는 비증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낮에 심하냐 밤에 심하냐, 날씨가 흐린 날 조금 심해지는 경우에 습을 제거를 해주는 치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한방에서는 통증 증상을 개선하는 침, 뜸, 물리치료와 함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통증이 낮에 심한 경우, 밤에 심한 경우, 그냥 하루 종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심한 경우에는 도인과 이제 백계자를, 낮에 심한 경우에는 귤피와 백계자를, 하루 종일 아픈 경우에는 귤피, 도인, 백계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통증이 밤에 심한 경우에는요, 도인과 백계자, 그리고 통증이 낮에 심한 경우에는 귤피와 백계자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막 통증 증후군과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관리가 필요하겠는데요. 박사님, 어떤 생활 습관들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자세기 때문에요. 우리 어렸을 때 또 군인들 부동자세 항상 가슴을 펴고 가슴이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자세로 자꾸 앉는 습관을 들이고, 걸을 때도 가슴을 앞쪽으로 내밀면서 자꾸 걷는다는 개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현대인의 생활이 하늘 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머리를 간혹 하늘을 올려보면서 스트레칭도 되기 때문에요. 좌우로 하늘로 간혹 올려봐 주시고 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깐 해봤는데도 굉장히 가슴이 시원해지고 예.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슴을 펴고 목을 잠깐만 뒤로 해도 경추에서 흉추에서 경추, 머리 쪽으로의 기혈순환이 완성되기 때문에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중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무릎 관절염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바른 자세로 근막 통증 증후군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건강 고민이 있다면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네, 그렇다면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43년생이에요. 43년생이세요? 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49kg에 160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께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박사님.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가 한 6년 전에요. 예, 그 폐에 뭐 중량이 하나 이렇게 뛰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암을 수술하면서 폐를 왼쪽 폐인데요. 예. 왼쪽 폐를 한 3분의 1을 잘라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박사님한테도 내가 약을 한번 주워서 먹어드렸어요. 그걸 처방을 받아서요. 아, 저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통화하셨습니까? 네네. 네. 아니 방송에서 하여튼 저 받았어요. 그거를 처방을.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먹었을 때는 별로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한 2~3개월 먹다가 그걸 이제 그만뒀어요. 그런데 네. 요새 아주 그냥 너무 아프더라고요. 숨이 차더라고요, 요새. 아, 숨이 차시고. 네, 많이 차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박사님한테 다시 전화 또 드린 겁니다. 예. 전에 혹시 제가 불러드린 처방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르신? 지금 그게 잠깐만요. 그게 예. 오미자, 예. 황정, 예. 황기, 예. 그래도 한 달이 잘 안 나네요. 예. 지금 이거 찾아보면 어디 일단은 지금 네. 저하고 통화를 한 몇 개월 전쯤 하신 걸로 기억하십니까? 안 해요. 오래전에 네, 오래됐어요.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전쯤이요. 예. 네, 네. 저하고 그 2년 전쯤 통화하실 때도 숨 차는 증상 있었습니까? 네, 그때도 숨 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지금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약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이 폐에 대한 거라든지 병원에서 건강 검진은 잘 받고 계십니까? 네, 네. 네. 지금 체중이 49인데 지금 한 1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똑같아요. 네. 소화는 어떻습니까? 현재요? 소화도 잘 됩니다. 예. 대변은요? 잘 봅니까? 변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소변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 참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 그냥 일반적인 견종인데 이제 일반 뭐 녹차라든가 뭐 이런 차를 마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바로 소변이 보고 싶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차를 드셨을 때 뭔가 소변을 바로 본다는 것은 내 몸에서 이뇨작용이 좀 강력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때는 차를 조금 피하시고 뭐 식후에 드시고 싶으면 식후에 한 30분,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그 양을 줄여서 강도도 약하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예. 혹시 어르신 술 하실 줄 아십니까? 네. 네. 술은 한두 잔 먹어도 빨개지는 거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 네. 그 김치도 이렇게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네. 신음식을 싫어해요. 아, 새콤한 건 좀 싫어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세가 그 80 이렇게 가까이 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폐가 한쪽이 절제되어서 우리가 네. 산소를 받아들여야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 힘이 떨어져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폐 쪽을 보강을 하고 이제 원기를 보하는 쪽으로 한방차를 불러 드릴 겁니다. 요즘은 네. 요즘 음식 드실 때 그러면 달달한 건 좋으세요? 네, 달달한 거는 잘 먹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알았습니다. 예, 메모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오미자. 네. 예, 적으셨습니까? 황정. 네. 네. 예, 황기, 네. 감초. 네. 예, 여기까지 각 5g씩 하셔서요. 네. 예, 물을 1500cc 넣으시고 네.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예, 그다음에 오전에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드시고요. 아, 네, 네. 네, 저녁 때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폐가 한쪽이 수술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드세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폐가 기능이 약해지면 날씨가 더워지면 기력이 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일단 4개월 증상이 좀 개선이 되어도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시고 예, 음식을 드실 때는 너무 네. 찬 거나 뜨겁지 않고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4개월 복용하시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4개월 후에 다시 꼭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건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82세세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폐수술 이후에 숨이 많이 찬 증상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서는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오미자, 황정, 황기, 감초를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박사님, 이 약재들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일단 어르신께서 숨이 차는 것은 폐가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 폐라는 역할은 밖에 있는 산소를 내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기본적인 게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새콤한 맛이죠. 근데 어르신께서는 새콤한 맛을 생각보다 즐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밖에 있는 것을 흡입하는 힘 자체가 내 오장육부에서 안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예, 그래서 오미자를 처방을 했는데 새콤한 맛을 많이 안 좋아한다고 해서 새콤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감초를 넣은 거고, 이 감초는 예, 오미자의 신맛을 잡아주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을 조금 더 왕성하게 하고, 혈액이 왕성함으로 인해서 밖에 있는 산소를 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황기는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까지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 예, 기가 약해지는 경우, 기가 약하다는 것은 산소의 흡입량이 떨어지고 예, 숨이 차는 증상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를 같이 처방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황정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노화의 과정에서 진액이 마르고 오장육부의 원기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 오장육부를 촉촉하게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인 황정을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꾸준한 건강 고민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본인이에요. 아, 네. 목소리만 들어보면은 아프신데 없으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항상 그러면 긍정적으로 사니까요. 아, 정말요? 네. 네, 너무나 좋아 보이십니다. 어머니 그러면 네. 네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70년. 아, 네.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158에 47요. 아,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제 네네. 최진용 박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네, 제가 있잖아요. 예. 배 쪽에가, 예. 좀, 이렇게 아픈 편이, 아프다 할까,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고 손발이 차고요. 예. 배도 차고요. 손발 차고 어느 쪽이 지금 더 아프세요? 배꼽 쪽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배꼽이 있는데 그냥 배꼽 부분이 더 아프시다는 거죠? 배꼽 주위가 살짝 아프면서 예. 화장실에 가게 되는 제가 소변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면 예. 때로는 대변하고 같이 나와요. 예. 소변을 보러 갔는데 이제 네네. 소변 힘주다 보면 대변이 그렇죠. 나오신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이제 지금 그 배꼽 주변은 장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배꼽 우리가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꼭 배가 사르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배가 사르르 아프고 나면 소변이나 대변을 보러 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때도 한 번씩 아픕니까?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가 조금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설사가 났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조금 덜한 편이죠. 네. 예, 또 불편한데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발가락 쪽에서 이렇게 심하지도 않은 걸음 걷다가 운동을 하다 보면 네. 발가락 쪽에서 쥐가 나면 다리 쪽으로도 올라와요. 예, 발가락 바깥쪽입니까? 5번째, 4번째 쪽인지 첫 번째, 2번째 쪽이신지요? 그러니까 거의 큰 발가락 쪽에서 예.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예, 이 세 가지입니까? 그게 제일 저한테는 그거 네. 한 것 같고요. 또 예. 목 쪽에 있잖아요. 예. 목 뒤쪽에 있는데도 때로는 양치해가지고 이렇게 분무기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뱉다 이렇게 보다 보면 뒤쪽에도 약간씩 당길 때도 있고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이 운동은 하루에 이렇게 꾸준히 매일 하십니까? 그렇죠. 거의 하는 편이에요. 바깥에서 하시는 거죠? 집에서 나가죠. 예. 그런데 실내에서 합니다. 운동은 실내에서 하십니까? 예, 헬스라든가 예. 골프라든가 막 예. 이런 걸 치고 있어요. 예, 하고 예. 있어요. 그러면 운동하실 때 이렇게 땀이 조금 많이 나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저는 땀 많아요. 예. 저녁에 자다 보면 예. 심하면 옷을 젖을 정도로 땀이 나요. 예. 저녁 때 주무시다가 이렇게 땀 난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조금 됐어요. 이게 3개월이 더 된 것 같아요. 그 이내이신 것 같습니까? 3개월은 됐죠. 등 쪽에서 그러세요? 허벅지나 다리 쪽에도 납니까? 등 쪽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등 쪽도 많고 이렇게 허리 쪽에도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 체중이 가슴 쪽에도 보면은 있고요. 가슴 쪽에도요. 예. 네. 지금 따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네. 네. 뭐냐면 갑상선대 저하증이 있어요. 네. 저는 예. 고지혈증이고요. 예, 고지혈증 약 복용하고요. 여기 뭐야 혈압약이에요. 아, 예. 그러면 혈압약, 고지혈증 약, 갑상선 약, 저하증에 쓰는 약 이렇게 세 종류 먹고 계십니까? 네네네네 예. 맞아요. 수술 받으신 적은요? 저는 수술 받는 거는 없고요. 없고요. 그럼 주변에서 보면 어머님한테 운동량이 좀 많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집에서 생활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잠들기 전까지는 침대에 안 올라가요. 아, 예. 거의 거실에서 생활하지 예. 막 이렇게 눕고 있는 건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그래서 운동량이 많다는 얘기는 들어요. 혹시 그 지금 실내에서 하시는 네. 운동을 할 때도 좀 네. 강도가 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세게 하는 운동은 없어요. 예. 그냥 맨손 체조 정도로 하죠. 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침대에서 그냥 몸풀기 하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맨손 체조로 한 5분에서 8분 정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건 오래됐어요. 그런 거 하는 적은. 걷는 운동은 네. 안 하십니까? 러닝머신 이런 거요? 러닝머신 안 해요. 예. 제가 뭐 해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건 안 하고요. 예. 그냥 걷기는 가끔씩은 해요. 실내에서도 지금 제가 전화 받으면서 걷는 것처럼 걷죠. 예. 앉아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성격이 그러실 수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어차피 내가 일어나 있는 김에 운동도 하고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네. 전화 지금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뭐 대부분은 조금 편한 자세로 앉으시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머님은 그냥 보통 뭐를 찾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세요. 조금 그런 편이에요. 네. 지금 소변을 볼 때 대변이 나온 건 언제부터 그러세요? 대충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네. 제가 그 체질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어머님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못해요. 예. 한 모금 전혀 못해요. 예. 예, 한 모금만 하면 빨개지고 두근거리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드실 때 달콤 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칼칼하고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예. 단 음식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일부러. 아, 일부러요? 싫어하진 않지만은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는 편인데 예. 과일은 좋아해요. 예, 과일은 좋아하고 과일이 대체로 네. 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좀 매운 건 잘 못 드세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주무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내 체력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으신 거예요. 네. 움직임이 많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예를 들면 힘을 좀 써야 되는데 움직인다는 네. 것은 내 몸의 에너지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똑같이 청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몸은 지금 연세가 70이니까 네네. 좀 아껴 쓰셔야 됩니다. 어머님의 경우에는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머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다 보면 아, 좀 피곤하다, 약간 좀 쉬고 싶다 이런 느낌 들 때 있을 때 있습니까? 있겠죠. 네, 그러면 있어요. 예, 그때는 무조건 쉬셔야 돼요. 그 오미에 대해서 문진을 하는 것도 어떤 네네. 분은 그냥 단 게 좀 들어갔을 때 맛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네네. 분은 음식에 단 거 들어가면 그 음식을 잘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예, 우리가 에너지가 없고 기력이 없고 소장해서
네네. 영양분을 소화흡수해서 빨아들이려고 하려고 하면 약간의 당분과 약간의 간기가 있어야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젊었을 때는 뭐 계속 네네. 움직여도 뭐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나이가 네.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게 조금씩 들게 됩니다.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나이가 30대 팔팔할 때 아,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는 병이고요. 네. 나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70이신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건 병입니다. 네.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무조건 뭐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지금 뭐 살림하고 굳이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면 몸에서 네. 조금 쉬고 싶다 그러면 그때 쉬어줘야 네. 됩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발이 차다는 것은 이제 심장이 약해지고 원기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차가워지는 것은 안에 그 배꼽 주변으로 소장과 대장의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배가 아픈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대변이 같이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변을 볼 때는 소변만 나와야 돼요. 네네네네. 예, 근데 대변이 나온다는 것은 대변에 항문에 괄약근이 힘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대소변에 그러니까 요도괄약근이나 항문괄약근이 약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체중이 47kg니까 과체중은 많이 아니기 때문에 기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력은 보강하는 건 한방차로 불러드릴 텐데 두 번째는 몸에서 뭔가 아우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좀 누워야 되겠다 그 뭐 이 느낌이 오면 그때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래서 그 뒷목도 뭔가 땡기고 뭔가 뭉치는 느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네네. 되면 이제 기억력도 조금 약해지게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에는 내가 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이제 기억력이 좋아지면 기억력 올리려고 뭔가 노력을 하실 텐데요. 이때는 네네. 기억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몸을 쉬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몸이 쉬어져야 뇌 쪽으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점을 어떤 날은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대변이 괜찮네 대변이 안 나오네 이때는 몸이 좋아진 거고요. 내가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요 며칠은 계속 왜 대변이 좀 같이 나오지 그러면 이때는 몸이 약해지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신호가 올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쉬셔야 돼요. 네. 예,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황기, 황기, 예, 황정, 황병. 정, 예, 네네. 적으셨어요? 네네.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네네. 그 다음에 당귀, 당기, 예, 그렇게 해서 그거 전부 각각 5g입니다. 5g. 예, 네네. 예. 그래서 물을 1700cc 넣으시고, 물 1700cc 넣고, 예,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100cc 나오게 달인다, 그지? 예, 예. 그렇게 해서 네네. 지금 현재 이 양방 약은 하루에 몇 번이나 드세요? 한 번에 언제 드십니까? 아침 일찍, 아, 식전에요? 아침 밥 먹고, 아니요, 갑상선은 밥 먹기 전에, 예. 아침에 일어나가 밥 먹기 전에 먹고, 예. 두 약은 밥 먹고 30분 있다 먹고. 아, 예. 그러면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는 네네. 11시 이쯤 해서 드시면 되고 한 번요. 11시쯤. 예, 예. 그 뭐 조금 1시간 앞뒤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저녁 식사는 몇 시쯤 하세요? 저녁에 6시쯤에. 아, 그다음에 저녁 때는 저녁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더 드세요. 1시간. 예, 그럼 예. 하루에 두 번입니까? 네네.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약간 네네. 드실 때는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고 지금 네. 그 몸 자체가 이렇게 소변 볼 때 대변이 나온다는 게 이제 몸이 노화가 많이 신호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호가 올 때는 최소한도가 4개월 전부터 내 몸에 미세하게 증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4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앞으로 4개월. 네네. 그러고 예. 박사님, 네. 저기 제가 있잖아요. 밥을 먹게 되면 네. 조금 과하다 싶으면은 대변이 나와요. 예. 전에부터 그랬어요. 이거는요. 아, 예. 그러니까 과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위가 무겁다는 네. 거거든요. 예. 네. 위가 무거우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져요. 그러면 네. 밑으로 처지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족저근막염이 발바닥이 받쳐주고 있는 거고, 예. 네네. 우리가 식사를 해서 앉아서 먹을 때는 항문 쪽이잖아요. 항문괄약근. 아, 예. 그러니까 네. 무거우면 항문괄약근이 열려요. 아. 예, 그래서 대변을 보러 가야 돼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본인마다 달라요. 내가 밥 한 공기 먹었을 때는 적당하다. 근데 네네. 조금 더 먹으면 화장실 간다. 그러면 그 네네. 전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기운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지금 내가 한 공기를 먹었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 맛있고 기운도 나요. 예, 그러다 네네. 보니면 내가 조금 더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네. 더 먹으면 갑자기 나른해지고 만사가 귀찮고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음식은 나한테 적정량이 있어요. 네. 예, 그건 본인만 알아요. 예,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은 맥을 보면 이게 이제 맥관상 내가 과식해도 되는 체질이 있고 과식을 안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맥을 보면 아는데 제가 전화 상담만 하기 때문에 마침 네네. 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음식을 먹는 중에 대변 보러 간다 그러면 과식이니까 제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몸에서 뭔가 아우 힘들다 이 느낌이 오거나 쉬고 싶다 오면 무조건 앉아서 누워서 제일 편한 자세로 한국말로 그냥 멍 때리고 눈 감고 쉬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4개월 네네. 복용하시고 저희 네네.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환기라든가 감초, 당기 이거를 한의원에 가가 삽니까? 건제약국에 가서 사셔야 됩니다. 예, 한의원에서 건제약국이요? 예, 한약국이든지 저기 네. 건제약국 예,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마트에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예, 네. 달여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상담 많이 도움 되셨어요? 아, 예, 정말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너무 네. 뿌듯하고 좋네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예. 네. 4개월 뒤에 전화드릴게요. 네, 4개월 뒤에 더 건강한 목소리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네, 그럼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습니까? 70인데요. 네,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65에 네. 51kg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진용 박사님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평소에 네. 좀 일어날 때 약간 어지럽고 예. 그 하지 정맥류 수술도 받았거든요. 예. 네, 5년은 넘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발에서 가끔 쥐가 나요. 발가락에서요. 예. 이게 겹쳐지는 증상이죠. 예. 그래서 좀 불편해서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발가락 체조하고 어쩌고 하면 또 걸을 수 있게 돼서 걷고. 예. 근데 요즘에 지금 제가 아픈 거는 네. 검지 손가락이 차가워졌어요. 예. 그런데 여기가 차가우니까 자꾸 손으로 이제 만지고, 예. 근데도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예. 계속 일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손목 있는데 아니 이렇게 아까 보니까 이렇게 지푸라고 한 데 있죠. 예. 거기쯤에 양쪽으로 이렇게 욱신욱신 하면서 아픈 거예요. 예. 여기 오기 전에 등에서 좀 아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아까도 이렇게 만져보고 하니까 좀 편해지는 것도 같곤 하는데 제 손이 엄지하고 검지가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그 떨림이 와요. 네. 저려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이거든요. 예. 너무 아파서 예.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뭐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일을 해요. 예, 이렇게 손을 많이 쓰시는 일이세요? 아무래도 아기를 안고 예. 이런 거를 좀 해요. 지금 그 하지정맥류 수술도 어느 쪽 발 하셨습니까? 오른쪽을 주로 했는데 왼쪽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약이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형외과 다니면서 그 약을 먹고 근데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예. 이거 내가 동맥 폐색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네네.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지금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손가락 쪽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걸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발이랑 함께?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증상이 없어서 그냥 예. 그렇게 몸이 힘들고 아프고 이러면 가서 또 이제 도수 치료하고 그러면은 괜찮아지니까 또 생활하다가 네. 요즘 들어서 한 2, 3주 내로 이렇게 손끝이 예, 예. 막 얼음장같이 차가워요. 예. 근데 이제 저림까지 왔어요. 혹시 목이나 지금 허리 쪽에 그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찍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어제 찍었어요. 예, 예. 목하고 어깨 쪽은 무슨 질환이 있습니까? 그게 뭐라고 하죠?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디스크요? 네, 디스크가 좀 있는데 예. 심한 상태는 아닌가 봐요. 예. 근데 지금 정형외과 약 말고 혈압약이나 뭐 고지혈증 약 복용하는 거 있습니까? 혈압도 잡힌 것 같아서 요즘은 안 먹고 예. 저번에 보니까 105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먹고 지금 가끔 안 먹고도 가서 재면은 130, 120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 내가 거기는 잡힌 것 같아서 안 먹었더니 그래도 정형외과에서 혈압약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내가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가 보다. 혈압약을 지어준 게 있어서 예, 예.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지금 저림하고 손끝 차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집에 혈압계 있습니까? 혈압기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만 재요. 네, 지금 그러니까 혈압약은 드시다가 이제 본인이 좀 안 끊으셨던 먹은 거. 지가 아주 예. 꽤나 오래됐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약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없습니까? 이제 그 골다공증이 있으니까 예, 가끔 주사 맞고 예, 예. 그거 약 먹고 예, 예. 그래서 처방해준 칼슘 약이죠. 예, 예. 그거 먹고 예, 예. 네.
그 정도. 지금 혈압약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정지시키든지 조금 먹든지 그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 본인이 뭐 안 먹는다 그래도 혈압은 매일 같은 시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먹냐고 물어본 것은 이제 목 디스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림 증상이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풍에서 전조 증상으로 이 증상이 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혈압약 그 처방받았던 곳에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기가 아주 약해요. 예, 마음대로 먹지 못해요. 조금 더 먹으면 많이 먹으면 예, 체하고 예, 좀 잘못 먹고 라면만 먹어도 제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예. 지금 체중은 1, 2년 전보다 어떻습니까? 꾸준해요. 꾸준하시고요. 일단은 소화 쪽하고 지금 하지정맥류로 해서 심장이 약하고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리기는 할 텐데 지금 네. 그 검지 손이 시린 건 그 병원에서 다시 한번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네. 네네.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메모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백출, 네. 예, 당귀, 네. 예, 그 다음에 황정, 네. 예, 황기, 네. 예, 그 다음에 대추 중간 크기 1개,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에 10시쯤 한번 드시고요. 네. 오후에 5시쯤 한번 드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예, 그 10시, 5시에서 시간은 조금 앞뒤로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 시간대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고 그 병원에 가서 체크해 보시고 약은 1달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혹시 병원에서 그 검지에 대한 다른 뭐 병원의 진단 검사가 나오면 바로 저희 방송국에 전화 한번 주세요. 어머니, 네. 네, 최대한 빨리 병원 가셔서 정확한 건강 그 검진 받아 보시고요. 네, 결과 나오면 저희 방송국에도 꼭 다시 한번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예, 오늘 제가 드릴 제안은 지속적인 통증이나 예, 저림이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자입니다. 네, 지속적인 통증과 저림이 있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몸의 통증에 관심을 갖고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지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